안녕하세요. 부모님 돌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혹시 가족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세 가지 개념은 물론 장기요양보험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5분 안에 여러분의 고민을 싹 날려버릴 핵꿀팁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큰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요양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쉽게 말해 어르신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 같은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믿을 수 있고요. 이 보험 덕분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인 가족요양비가 있답니다. 이 세 가지 급여는 각각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의 여건, 그리고 선호하는 돌봄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급여의 특징을 자세히 이해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가급여는 한자 그대로 집 재자를 써서 어르신이 사시던 집, 즉 자택이나 지역 요양센터에서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 부모님께서 낯선 환경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선호하신다면 재가급여가 딱이죠. 재가급여의 핵심은 익숙함 속의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식사 준비나 청소, 장보기, 외출 동행 등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어르신이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죠. 방문목욕은 말 그대로 전문 요양보호사님이 목욕을 도와주시는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혈압, 혈당 확인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상처 소독이나 투약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는 낮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다양한 활동인지 자극 프로그램, 운동, 레크리에이션 등과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에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인데 보호자가 낮 동안의 부양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잠시 집을 비울 때 며칠 정도 어르신을 시설에서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서비스예요. 어때요? 정말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이처럼 재가급여는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답니다. 재가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어르신이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생활도 존중받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시설급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계속 소통하며 지낼 수 있으니 정서적인 안정감도 크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24시간 내내 돌봄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어요. 또한 요양보호사님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총 급여 비용의 15% 정도인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감경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 등급은
주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와 같은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시설급여를 파헤쳐 볼까요?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 입소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내내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형태예요. 부모님께서 24시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거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집중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또는 가족의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급여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전문 의료진과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죠. 균형 잡힌 식단과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어르신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인지 재활, 신체 활동, 여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성을 유지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설급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면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어요. 익숙한 생활 공간을 벗어나야 하는 만큼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생활보다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생활 습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보다 조금 높은 20%이고 주로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1과 2등급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지만 3부터 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시설급여는 특히 24시간 전문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수적인 어르신들께 적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요양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가족요양은 말 그대로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랍니다. 우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직접 돌보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하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돌봄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인 가족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한답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또한 반드시 장기요양기관, 예를 들면 방문요양센터 같은 곳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해요. 즉, 개인적으로 돌보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요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부모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낯선 요양보호사님과의 마찰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을 내 손으로 직접 모신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죠. 어르신 입장에서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인 가족에게 돌봄을 받으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는 보통 하루 60분, 한 달에 20일까지 인정되는데 만약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인 경우나 수급자 어르신이 폭력, 정신질환 등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족이 직접 수발을 들다 보니 가족의 피로도가 쌓이거나 개인적인 자유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재가 요양에 비해 서비스 시간이 짧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돌봄의 질은 높지만 돌봄 제공자의 소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요양비라는 특별한 형태의 급여도 있어요. 이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 장기 요양기관이 부족한 외딴 섬이나 벽지 지역에 사시거나 천재지변 또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정으로 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예요. 2025년 기준으로 월 23만 3,400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 가족요양비는 우리가 방금 알아본 가족요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족요양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고,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을 지원받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 가족요양을 준비 중인데 4등급의 경우 하루 180분씩 요양 가능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약 80만원으로 방문 목욕을 서비스 받게 되면 급여는 100만원까지 예상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답니다. 어떤 급여를 선택할지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남은 가족들의 돌봄 역량,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급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어르신과 가족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해요. 장기 요양 등급은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즉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가 심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전문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의 첫걸음이니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장기 요양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아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짧게 내고 길게 받는 가입 기간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고요. 병력 고지 시에는 머리 뇌 관련 질환만 보는 상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대요. 이는 특정 질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치매 등으로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인지지원 등급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주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보험사별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무조건 비싼 상품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이처럼 장기 요양보험은 우리의 노년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가족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께 어떤 돌봄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